자, 오늘은 댓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이 제 동영상에다가 이러한 과정이 독해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민경중인가요? 이분이 했던 말에 대해서 글쎄 이제 정확한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뭐 내피셜로 한다면 이런 과정이 독해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는 것까지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의 제목은 영어 독해는 매일 하고 있는 지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영어 공부의 기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란 말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인식한다는 것과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인식하고 실행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생각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견주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우리는 생각을 하면 실행을 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실행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왜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뭔가 상쾌하다 그럴까요? 기분이 좋은 것들은 본능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요. 꿀꿀하고 하기 싫은 것은 당연히 회피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이 회피 본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힘든 이유가 회피 본능이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본능은 뭐가 있을까? 사실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은 맛있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스피드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가장 빠른 차가 슈퍼카죠. 가장 빠른 스포츠가 축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달리기 같은 거 다 스피드를 좋아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들이 인기를 끄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차도 스피드가 조금만 빨라도 엄청난 3배, 4배, 5배의 금액을 주더라도 사는 경향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스피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못 인식을 하는 건 뭐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하기 싫은 거거든요. 왜 그러겠는가? 바로 독해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사실 하기 싫어요. 소스, 원천, 커런트, 현재의 디스컨tent, 불만, 컨슈머를 위한 이렇게 독해를 하면 첫 번째 속도가 안 나죠. 이렇게 느린 독해는 즐거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싫어집니다.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속도에서 오는 즐거움을 우리가 놓쳤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속도를 또 저하시키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가다가 모른다라고 나와요. 온 디아되는 한쪽 손 무슨 말이지? 사전을 멈칫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사전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쓰는 분들 있죠. 한글로. 이거 나쁜 버릇입니다. 한글을 쓴다는 것은 한글을 깨우치기 위한 어머니를 깨우치기 위한 건 분명 아니죠. 근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온디아랜드를 쓰고 나서 한편으로 쓰면서 이 시간은 더 늦춰지고 힘은 빠지죠. 속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계속 속도를 저하시키고요. 좋은 습관은 계속 속도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은 습관은 뭐냐 영어에서 속도를 올리는 거고요. 나쁜 습관은 뭐라고요?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리고 they are told enjoy. 이게 비동사 PP 수동태. 또 이렇게 또 문법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더 늦어지겠죠. 단어도 찾아서 한글로 쓰고 문법도 쓰는 분도 있고요. 또 분석합니다. 수동태 되어졌다. 즐기도록 조립하도록 이렇게
그러면은 속도가 더 늦어지겠죠. 물론 이 여기에서는 제 강의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은 속도를 올리는 것인가 속도를 다운시키는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유니크한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 유니크한 독특한 아이덴티티, 자기만 아이덴티티를 의미로부터 조립해 나간다. 프리젠티드, 이건 뭐지? 뒤에서 꾸며주는 건가? 관계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 뭐 이러면서 해석을 해가면 분석하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분석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을 일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요. 그리고 분석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 독해하는 재미가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를 매일 하기 싫은 이유는 이런 거 지문 하나 있는데 3분 걸려 막 이렇게 되면은 이 속도가 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지겨움, 뭐 더딤에 대한 자신의 무능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겹치거든요. 사실 뭐 모른다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과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독해법을 반드시 키워야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민경준 중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하여튼 이런 독해하는 데서 필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혹시 내가 독해 습관을 나쁜 거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면 사실 시간적으로는 부담이 안 돼요. 사실 뭐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보더라도 뭐 1분 정도 되잖아요. 쇼츠만 하더라도. 그럼 10개 정도 보면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상의 문제가 없어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건 첫 번째는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결국에 시간인 있을 수 있으나 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왜 하기가 싫다고요? 너무 느려서예요. 느린 이유는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합적인 건데 단어를 많이 몰라서 뭐 그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잘 몰라서, 구조 분석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죠. 읽고 나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조합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돼서 너무 재미가 없어지죠. 느릴 때는 느려져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속도가 빨라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상 10분이면요. 대략 한 이런 문장은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읽으면 여러분들 10분 투자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속도감에 반드시 하루에 10분은, 아니 더 하고 싶을 거예요. 더 읽고 싶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독해 습관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10분, 20분은 투자할 수 있거든요. 매일.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는 단어를 모르니까 멈칫하면서 찾는 게 정말 귀찮잖아요. 솔직히 뭐 요즘에 나오는 것들 보면 모르는 단어에 딱 볼펜 누르면 뜻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말이 그렇지 이것도 지겨워요, 사실. 저도 한번 제가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사서 한번 그걸 새롭네 해서 봤는데 이 누르는 것도 일이더라고. 이것도 말이 쉽다고 하지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강사가 있는 거예요. 영어 강사가 해석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하는 걸 따라가면 자기가 몰랐던 거, 그렇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단어에 대한 부담에서,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 강사를 통해서 단어에 대한 어떤 뭐야 궁핍이나 찾는 버릇 이런 것들을 우선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 전체에서 요거 하나 이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없는 게 없을 것 같습니까? 나머지 한 90%, 80%죠. 요거 하나 빼볼까요? 80%는 어떻게든 간에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단어도 한번 봤을 것이고. 그럼 단어가 간접적으로, 중요한 건 간접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해석을 쭉 해주면은 여러분들 한 지문 정도는 사실 뭐 들을 수 있잖아요. 뭐 두세 지문 정도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다가 점점점 자신의 영역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 강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반드시 이겁니다. 하루의 영어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일 독해를 하셔야 해요. 10분이든 20분이든 간에. 근데 문제는 선생님 저 매일 10분 했는데요. 벌써 1년 지났는데도 안 되네요. 여기는 뭐가 잘못된 거죠? 독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요거 하나 했어. 이거는 절대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의 발전은 없어요. 뭐 단어 몇 개 더 알았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독해 습관이 잘못된 경우는 10분, 20분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10분, 20분이면 처음에는 이런 거로 해서 한 두 개 정도면 이제 한 시험으로 따지면 한 단락이 되겠죠. 요 정도 지문에 한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면 한 5개 정도에서 10개 사이 정도 그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그 강사가 해석해 주는 걸 들으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자기가 해석한 거하고.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하고 강사가 읽어주는 거 비교해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게 대략 10분, 20분이면 될 거란 거죠. 5개에서 10개 정도는.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께 더 쌓이겠죠. 그러면서 진행하는 거죠. 그게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라고요? 분명 이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간. 두 번째는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서 속도가 늦어지니까 단어 찾다가 시간 걸리고, 단어 찾다 보니까 문맥이 끊겨서 해석은 안 되고, 해석은 안 되니까 내가 다시 구문 독해를 몰라서 그러나 하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죠. 요 쳇바퀴에서 이 악의 굴레라 할까요? 이 굴레에서만 벗어나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끔 강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강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데 필요한 것을 아셨으면 본인이 스스로 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시면 습관적으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의 5개에서 10개 정도의 어떤 지문이 한 줄 말고요. 아까 밑에 봤던 그거보다 한 2배 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겠죠. 모든 걸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어휘를 많이 몰랐던 사람들도 이젠 아무리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단 조건은 올바른 독해법이어야 합니다. 구문 독해 같은 거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하는 독해법을 했을 때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사실 뭐 우리가 말이 쉽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강의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독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세요. 그럼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